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1일 MBC 뉴스가 단독으로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태영호 국힘당 최고위원에게 공천을 거론하며 한일 관계에 대한 옹호 발언을 해달라고 압박했다는 사실을 녹취록을 공개하며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 공천 개입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천 개입으로 징역 2년에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중대 범죄인데요. 검찰청장 출신 대통령이 수장인 이 정권의 불법 행위는 대체 어디까지 가능한 걸까요? 법을 잘 아는 법꾸라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걸까요? 대놓고 벌이는 무도한 자들의 범법 행위가 목불인견입니다. 오늘 난 정무수석이 들어가자마자 정무수석이 나한테 오늘 서로 발언을 그렇게 하냐. 민주당이 한일관계 가지고 대통령 공격하는 거 책임을 져서 한마디 말하는 사람은 뭔데? 나 그런 식으로 책임하면 안 돼. 바로 이진복 수석이 이야기하는 거여서 내가 그래서 앞으로 나보고 앞으로 이거 최고위원 발언할 때 대통령실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다 지금. 당신이 공천 문제 때문에 신경 쓴다고 하는데 당신이 최고위원에 있는 기간에 마이크 줬을 때 그 마이크를 잘 활용해서 매번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오늘 이렇게 쓴다고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공천 문제 뭐 신경 쓸 필요도 없어 보여.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이제 정신 번쩍 들더라고. 이진복 수석이 나한테 그렇게 좀 약간 다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 그렇게 하면 재선이냐 강남 가서 재선이냐. 오늘도 내가 그거 이진복 수석한테 강남에서 재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난 3월 일본 강제동원 배상안 발표 직후 여론의 비판이 쏟아질 당시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여당 최고위원인 태영호 의원에게 한일 관계에 대해 옹호 발언을 해달라는 취지의 압박을 했다는 태 의원의 음성 녹취를 MBC가 단독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이 녹취에는 특히 이 수석이 최고위원으로서 마이크를 잘 활용하면 공천 문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지난 3월 8일 전당대회에서 국힘당 새 지도부가 탄생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최고위원에 선출됐는데요. 그리고 다음 날인 9일 저녁 의원회관 사무실을 방문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태 최고위원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된 녹취는 이날 녹음된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태 최고위원을 만났다고 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녹음을 했으며 누가 제보한 걸까요? 전후 상황을 미루어 짐작해보건대 그건 태 의원의 보좌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접거리에서 보좌하는 보좌관까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판단하고 내부 고발까지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매일같이 벌이는 역사 왜곡과 막말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죠. 태영호 최고위원은 보좌진들을 모아놓고 이진복 수석한테 지적을 당했다며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하던 시기였는데요.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책과 관련해 적극 옹호하지 않는다는 질책을 이진복 수석한테 들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진복 수석이 공천과 연관지어 거듭 거론했다고 태 의원은 전했는데요. 태 의원은 이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해당 녹취 파일이 공개되자 태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과장 섞인 내용이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부인했는데요. 태 의원은 이정무 수석은 본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관계 문제나 공천 문제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녹취록에 나온 제 발언은 전당대회가 끝나고 공천에 대해 걱정을 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고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에 전념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과장이 섞인 내용이라며 애둘러 해명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사이에 지극히 공무상 비밀인 회의 내용이 불순한 목적으로 유출되고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수석도 언론을 통해 태 최고위원에게 공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다며 태 최고위원 본인이 말을 과장했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태 최고위원과 이 수석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믿기 어렵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여당 최고위원인 현역 국회의원에게 용산의 하수인 역할을 하도록 공천으로 협박한 것이 아닌가라며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대통령실의 불법 공천 개입이 아닌지 검찰과 경찰은 신속 공정하게 수사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번 같은 패턴의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5년짜리 공무원 나부랭이들이 겁이 없습니다. 오늘 난 정무수석이 들어가자마자 정무수석이 나한테 오늘 최고위원 발언을 그렇게 하냐. 민주당이 한일관계 가지고 대통령 공격하는 거 최고위원 적어서 한마디 말하는 사람이 문제고 나 그런 식으로 최고위원 하면 안 돼. 바로 이진복 수석이 이야기하는 거여서 내가 그래서 앞으로 나보고 딱 앞으로 이거 최고위원 발언할 때 대통령실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다 지금도. 당신이 공천 문제 때문에 신경 쓴다고 하는데 당신이 최고위원에 있는 기간에 마이크 줬을 때 그 마이크를 잘 활용해서 매번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정상도 들어가면 공천 문제 뭐 신경 쓸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이제 정신 번쩍 들더라고. 이진복 수석이 나한테 그렇게 좀 약간 다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 이거 어떻게 하면 재선이냐 강남 가서 재선이냐. 오늘도 내가 그거 이진복 수석한테 강남에서 재선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발언의 당사자인 태영호 의원이나 녹취에 언급된 이진복 정무수석 모두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강력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번 녹취록에 근거해 볼 때 공천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당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드러난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내년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에게 당에서 공천을 받느냐 여부는 제일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인데요. 태영호 의원 역시 녹취록에서 공천 문제에 대한 압박을 심하게 느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국힘당 지도부는 사실상 대통령실에 종속되어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대통령실이 공천을 고리로 걸면서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압박을 가했다고 의심받는 상황은 당내에서도 파장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공천 명단에 검사 수십 명이 내려올 거다. 이런 풍문까지 돌고 또 부인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번 일이 당무개입 논란을 촉발시킬 수도 있는 건데요. 국힘당은 앞서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도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당무개입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결국 당까지 모두 접수해 행정부에 이어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모두 장악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드는데요. 검찰 독재 공화국을 꿈꾸는 윤석열 검통령. 갈수록 점입 가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기간 국민들은 대통령을 통해 피할 바 없이 높아진 우리나라의 국격을 느꼈습니다. 백악관에서 미국의 70년대 팝송을 불러 SNS가 불이 나게 만들더니 미의회 연설로 연타석 홈런을 날렸습니다. 대통령의 미의회 연설이 구구절절 다음 명문장이었고 향후 수십 년간 한미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큰 흐름을 만드는 명연설이었지만 그중에서도 저 개인에게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라고 언급하는 모습이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